당연히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화석 연료가 자 몽골 같은 경우 화석 연료가 너무 많아요. 에르뜨네트도 있고요. 또 거기서 어디지? 그, 그 앞쪽에서 그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석탄을 노지에서 그냥 우리처럼 막 광산처럼 산수관에서 이 석탄을 캐내는 게 아니라요. 조금만 파면 거기 이 석탄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저 요연탄이.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화력 발전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화력 발전을 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나를 조그마한 걸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너무 추운 나라는 겨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알다시피 더웠다 차가웠다 하면서 이 뭐죠? 솔라판에 아마 대성인가요? 그쪽에서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태양열로 하는 것들을 아마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얼었다 누웠다 하면서 솔라판에 이게 막이 생기면서 유리막 얼음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얼음막에 의해서 분산이 돼서 이 효율이 그러니까 태양열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정보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게르를 가지고서는 하는 사람들이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은 뭐 다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충전이나 간이용 조그만한 TV를 아주 조그만한 소형 TV를 놓고 보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나오는 솔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분들이 한 두 분들이 잘 하시는 그 뭐죠? 비닐을 세워 갖고 속 안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겨울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못 해요. 아, 스마트폰만 아니라 스마트폰 할아버지라도 35도가 되는 데가 있어서 이거를 농사를 현실적으로 못 져요.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이 그냥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저기 비쌉니다. 그러려니 비행기 올 적에 비행기에다가 야채를 실어 갖고 와서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이쪽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너무 혹독한 때는 추워요. 주로 한 11월 달서부터 2월까지 한 4개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는 지금 제가 지세이버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지세이버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1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솔라가 좀 더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겠죠. 솔라판에 너무 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다가면 이,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다 노출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그것도 아마 적정 기술 아닌가요? 솔라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얼음이 엉겨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거 외에도 주로 이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의 발전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솔라를 태양열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태양열로 우회를 덮는 방법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 그러려면 얼마나 큰 이 게르 안에다가 얼마나 큰 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그거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분의 문제니까 가서 한번 관심 있게 이런 온도가 됐을 적에도 솔라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 모델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몇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환경 제품을 팔아요. 우리가 CP 배우니까 친환경 배우니까 하는데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뭐냐?
하나는 비누를 만드는데 무생무치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기를 안 쓴대요. 이 주방에서 이 액체 세제를 안 쓴대요. 액체 세제는 결국은 화학 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액체 그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예요.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더리버라는 팀들이 한 3년 전이네요. 비누를 만들면서 액체 비누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 교수님 액체 비누 만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미 환경 문제 때문에 고체 비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한계가 있으면 더는 못 갈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 뭐냐면 그 고체 비누예요. 그래서 이 주부나 이런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고체 비누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은 기본 레시피가 있으면 우리가 적용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이 비누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뒤에 하겠는데, 카피르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태국 그 식품에도 쓰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누 하나에 100g짜리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25,000원 정도 가요. 상상도 못하게 비싸죠. 그리고 우리가 심기 전에는 그 잎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구매를 하는데, 다른 거에 10배도 더 비싸요. 그 이파리가. 우리가 이번에 많이 심었어요. 한 150그루 심었는데, 이제 우기철 지나고 나면 한 1.5m 크니까 그거 자체로도 수익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그런 걸 해가지고서는 친환경으로 뭐 만드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수세미 있죠.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수세미 종자 좋은 거를 비싼 돈 주고 지금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현지 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적에 어떤 것이 큰지. 그리고 이제 한국 거를 가져가면 바로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심고 나서 뽑아내고 나면 씨가 맺히 있는데, 그 씨를 가지고 다시 심어서 한 2번에서 3번을 지나가면 얘가 활착이 돼요. 그 환경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거 나오면은 1회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수세미를 해가지고, 문제는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리 압착을 해도 그만큼이 나오는데, 두 가지 부분이죠. 어떤 틀에다 놓고 압을 놔갖고서는 이거를 꽉 눌러서 부피를 줄여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부풀지 않도록 카사바나, 아까 카피오카라는 거 있었죠. 카사바 녹말을 살짝 섞어가지고 어, 압축을 시키면 원 상태로 회복이 안 돼요. 물이 닿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지, 두 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커팅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는 압축만 해서 팩으로 보내는 방법.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가공이 되겠죠. 또 하나 저희가 제안받은 것이 친환경을 해가지고 칫솔, 브러쉬를 하더라고요. 브러쉬가 보셨나물 이면 대나무, 라오스는 대나무가 진짜 많습니다. 아주 막 이 뭐랄까 어떤 뭐 크기만 하다가 해야 되나요? 허벅지 크기만 한, 허벅지까지는 좀 과장됐나? 하여간 종아리만큼의 이런 대나무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나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제가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그 대나무를 자르는 가공하고 찌고, 왜냐면 그냥 놓으면 색깔이 변하거나 뒤틀림이 일어나요. 말리면 그늘에도 아무리 말려도. 근데 그걸 전기로 찌더라고요. 어디 외국 회사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대나무가 많이 나더라도 그 가공하는 설비를 놔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성비가 안 맞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나무에다가 칫솔을 갖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져봤자 적에 가성비 안 나와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됐을 적에 단계별로 그럼 우리가 찾아서, 그럼 대나무 잘라서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해갖고 우리가 올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는 좀 쉽지요. 전기를 쪄서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이 설비 기계만 들여갖고 브러쉬를 거기다 끼워넣는 작업만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고민할 문제지. 지금은 고민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그냥 수세미 심어 갖고서는 수세미 하는 거는 제일 쉬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뭐든지 어려운 거를 사례를 놓고 들어가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예. 그 뭐지? 작은 전력은 사실은 이제 다른 거는 없고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전기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동남아에서는 딱정벌레에서부터 지금 벌레가 들어오니까 전기는 거의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저녁이 되면 불을 다 끄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래층에서 거의 생활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불을 끄고 위로 올라가 위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저녁에 딱정벌레 같은 거 일반 벌레 때문에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손전등 같은 거, 솔라를 이용하는 거, 충전했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 그렇게 어두우니까 이마에다가 쓰는 그 솔라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로 하거나 충전해 갖고 쓰는 거. 그건 솔라에다가 충전시켜 갖고 그냥 그럼 쓰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좀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동우물은 그냥 공동우물이라고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물에다가 이 물을 정수하는 시설을 해주는 거죠. 공동우물 만들어주는 거는 되게 이거는 조금 그래요. 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지금 얘기했죠. 방글라데시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방글라데시 난민들을 위한 그 물 문제가 제일 문제니까 앞전까지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가 볼까 봐 우물 파는 걸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나눠줬지.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우물을 팔 수 있다고 팔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물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불순물이나 석회가 나오니까 이거를 정수하는 시설을 기술을 가르쳐 주면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현재는 지금 조그맣게 소 가구에서 실험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NGO가 아니기 때문에. 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들 많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혹은 쌓이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가보니까 이 비닐을 그냥 막 버려요. 이분들은 어디다가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가져갈 때 도심만 가져가요. 나머지 외곽을 조금만 벗어나면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서는 이리이리 흩날리다가 한번 쑥 불지르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하니까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를 태울 수 있는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저기 네모진 통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시멘트 쳐놓고 거기다 놓고 이제 처음에는 선교 단체나 아니면 NGO 단체에서 만들어 줬어요. 가로 세로 해갖고서는 뭐 한 4m씩 해가지고 벽돌 한 1m 놓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콘크리트 쳐놓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건기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풀도 타고. 근데 이제 우기가 되니까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다 뭉쳐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뭐랄까 지옥이 된 거야. 속 안에는 파리 모기 들것이 냄새는 나지 플라스틱 때문에 이 플라스틱 비닐 때문에 타지는 않지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빗물에도 비가 와도 괜찮은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만드는 것이 소각장이에요. 그 이제 폐기물에 관한 것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 하는 거가 혹시 캄보디아 가보셨나요? 동남아에도 똑같습니다. 캄보디아 가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제 참조만 해보세요. 이 저희가 이 EM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 적에요. 이 EM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당밀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쉽게 말해서 당도가 있는 거. 근데 설탕물을 사탕수수를 짜내고 나도 그 속 안에 공장 앞에 같은 데 가는 사탕수수 파는 데 가보면요. 사탕수수가 진짜 산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갖다가 잘게 잘라 가지고요. 이 닭똥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링가 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모링가가 시안에서 그냥 놓으면 나무 같은데 물속 안에 담궈 놓으면 흙물은 갈대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잘라 가지고 섞어서 놓으면요. 아주 좋은 친환경
퇴비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내가 조금 전에 지금 한 번에 뭐 하나를 그거 하고 그 다음 거를 뭘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다 지금 깜빡했어요. 하나가 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은 특별한 게 현장에서의 이런 거 이거를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이제 결국은 이걸 못하는 거는 태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태우는 방법도 없어. 모듈이 시내에 있는 것도 쓰레기장 가지고 가서는 그냥 우리처럼 무슨 소각장 에너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다 놓고 불질러 놓고 태우는 것이 다예요. 근데 우리 관념으로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는 되게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시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이제 근데 그게 문제지. 친환경 프로젝트 그러면은 프로젝트 하라고는 주제는 주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하는데 여기서 하라고 그래. 근데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한국 사람들 입맛에 발주자의 입맛에 맞도록 이 구상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에 못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일비재하게 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다 재활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뭐지 파파야를 하다 보니까 껍질을 벗겨야 돼요. 왜냐면 파파야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아주 끈끈한 고무 진액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손하면요 손이 다 닳아요. 그래가지고 시라리라고 해요. 쓰라리다 아파요.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손금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리도 안 돼. 근데 누가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해서 그 제안한 사람이 이게 이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리면 그놈을 갖다가 말린다고 또 애매한 그 뭐지 건조장만 더 늘려놓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 좀 많이 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 해보고요. 진짜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늘리셔도 돼요.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건조를 한다. 그러면 건조장을 만들 적에 먼저 적당한 크기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이걸 해보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고 안정된 뭔가를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제2, 제3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뭘 하면은 곧 되는 줄 알고 막 5개, 10개씩 만들어 놨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깨달은 거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할 적에 나처럼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한 500평이나 1000평만 있으면 도시 근교에서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되는 데서 하면서 재료는 좀 뭐라도 사오면 돼요. 내가 농사짓을 거 아니라면 좋은 것들을 가공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너무 벌리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을 어느 정도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적정기술의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요걸로 하여간 거의 좀 시간을 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비누를 하거나 지금 우리가 차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쪽을 다녀가는 이런 코스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많아지면 수출이나 또는 뭔가를 만드는 양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 수 있어요.
근데 10사람 된 걸 20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30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죠?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립하는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 있죠. 적정 기술에서 지속 가능이 아니면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정부에서나 코이카에서 하는 거는 한 3년 프로젝트 하고 나서 이 출구 전략을 찾으라고 자꾸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저 프로젝트 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들어가서 프로젝트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고 나면 출구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현지인들이 그 출구 전략을 빠져나갔을 적에 스스로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 이게 OEM 받아서 만드는 거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역량을 쌓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도 우리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리고 독자적으로 페이스북에다 자기네들이 이게 뭐랄까 그런 컴퓨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가 첫째고요. 우리가 없어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게 첫째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공동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요. 공동체가 골고루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아니 자기네 농사는 8시간 10시간 하면서 우리 와서 농사 짓는 거 놀고 쉬면서 4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맞아. 차라리 당신네들이 농사를 짓고 나는 내가 기술이나 또 탭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까지 지원해 줄 테니 당신네들 지면 가지고 오면 내가 다 사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단품으로 나가는 뭔가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베스 마을이에요. BATH 베스 마을. 그러니까 목욕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누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면 이 호텔에 들어가면 비누 나오고 티 나오고 그다음에 소금이나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선순환이 이렇더라고. 소금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소금을 갖고 오면은 그 마을 그 우리기서 30km 지역에서 유명한 땅만 파면 물이 짠물이 나와서 소금을 만드는 염전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염전을 해도 팔로가 마땅치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염전을 갖다가 가공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팔로도 되고 우리는 가공하면서 베스 마을의 이미지를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일정량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수익 작물을 우리가 이거를 필요하다고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짓는 사람들이 1년에 2번 거의 정사를 져요. 5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땅은 많으니까 만약에 한 1000평이나 이 정도는 뭐를 짓냐면 자기네들이 1년에 먹고 살 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옥수수를 초반에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를 줘요. 이제 얀빈이라고 하는 영어로 나올 거예요. 얀빈이. 그 캄보디아 말은 빼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라오스도 보니까 심어서 가을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쯤 되면 가을에 심었으니까 8월 달까지는 1차 농사, 2차 농사는 심어갖고 늦게는 12월 달까지 그걸 캐내요. 그래서 수익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좀 좋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돈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카사바를 심는데 진짜 너무 헐값이에요. 이거 그래도 현찰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카사바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수익이 이 농사를 지면서 100원이 벌었다면 우리하고 연관돼서 농사를 지면 이 고급 작물이고 이러면은
200원을 벌 수 있는 이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가 올라가잖아요. 기존에 봤던 것보다.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이 되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품질을 업그레이드. 비누 그러면 초창기보다도 점점 업그레이드 돼요. 지금 저희가 한 3년 4년 됐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미국으로도 나가고 여러 군 나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꾸준하게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문제점이 되는 걸 피드백 받아서 다시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 연료 공급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적에 어떻게 하면 더 좀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지 농기계를 고민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만드는 것들,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정 갈 때까지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강의를 들었더라면 나는 똑같은 일 반복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몽골이나 캄보디아 했을 적에 프로젝트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원리가 있으니까 저는 좀 쉽게 적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아야 되는 실패를 전 과정 중에서 제가 15년 중에서 반절은 실패했던 거 또 하고 잘못됐던 거 다시 만들어 보고 이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들으면 아 그래서 그 사람 말 잘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현재에 있으면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토요일 날은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내도 괜찮아요. 저도 이 강의 시간하고 구애받지 않고요. 진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고민되는 것들을 실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 때는 듣고 싶은 더 진짜 나누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아깝잖아요. 이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간을 하면서 저도 아까워요. 이 많은 시간 나 지금 대학에서 쓸 교재로 쓸 강의 이 교환도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를 얻어가야잖아요. 이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지금 이 토요일 날 이 날씨 좋은 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남았으니까 이제 실제 MD 우리 센터를 사례를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것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냥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 적용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 될 겁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